자, 이번에는 어느 팀입니까? 네. 예.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예,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거 우리 만들어가지고 아주 쏠쏠히 잘 쓰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개막 앞두고 팀별로 저희가 전력 분석 또 최종 성적 어떻게 될지 예언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맨유입니다. 예. 예. 자, 맨유의 여름 이적 시장의 대체적인 느낌과 평가? 뭐 일단 아약스와 네덜란드와, 왜냐면 영입한 선수가 일단 뭐 에릭센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하고 말라시아 이렇게 영입을 했죠. 아하. 그러니까 예. 아약스 출신들, 아니면 네덜란드 출신들. 네덜란드 출신들, 테나 감독까지 하면. 예, 그 테나 감독이 잘 아는 선수들로 영입을 했다. 아하. 예, 이게 특징이고, 근데 공격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쉽다. 공격 보강. 예, 그 원래 여기 안토니 영입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하. 예, 근데 가격이 아직까지도 안 맞아가지고 영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톱도 보강이 필요했는데 이것도 아하.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여기 영입도 안 되고 대용, 아하. 프랭키 대용. 그러니까 약간 예. 그러니까 뭐 아약스 출신이나 뭐 네덜란드 출신에서 강화의 느낌도 있지만 좀 몇몇 포지션들은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 예. 특히 이제 공격진의 대체적인 느낌은. 예. 그건 호날두 리스크하고 좀 물려 있겠죠.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인아웃 어떻게 됩니까? 떠난 친구들과 이번에 영입된 친구들 뭐 보자면 에릭센 영입을 했고요. 에릭센. 예, 그리고 또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영입했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말라시아. 말라시아. 예. 예. 그 정도고 나간 친구들이 뭐 포그바, 예. 마티치, 링가드. 네. 그다음에 뭐 그 정도? 예, 카바니 나가고, 정리되고 마타 예, 정리되고. 뭐 그렇긴 했는데 음. 그래도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죠. 그나마 포그바가 끼었다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뭐 부상 후 많이 나갔었으니까. 오케이. 포그바 같은 그다음에 경우는. 뭐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도 정리가 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프리 시즌은 좀 어땠어요? 맨유가? 프리시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반에는 상당히 기세가 좋았어요. 막 리버풀도 막 4대 0으로 잡고. 네, 그 맨유가 선수 소집을 빨리 했거든요. 아. 테나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선수단 기강을 잡았잖아요, 처음부터. 규율 이런 얘기도 예, 하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음. 예, 빌라전 다 이긴 승리를 조금 놓쳤던 게 그래서 2대2 무승부로 그쳤던 게 있었고요. 그 전에는 리버풀 4대 0, 예, 그다음에 멜버른 4대 1, 예. 그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3대 1 쭉 3연승 하다가 이제 뭐 비기거나 지거나. 예, 그리고 뭐 산초하고 쇼가 조금 경미한 부상 후 빠지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유일한 예. 패배는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진 거. 그 뭐 라이오 바이카노전은 솔직히 말하면은 리그 개막을 앞두고 거의 이진급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아하. 뭐 그렇게 중요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프리시즌 대체적인 건 잘 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베스트들이 나왔을 때 괜찮았다. 전력을 다지는데도 뭐 이 정도 네. 경기면 지금 보니까 경기가 한 5경기? 6경기. 6경기 괜찮습니다. 저렇게 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 시즌에 맨유의 전력적인 의미에서 강점, 저희가 이제 강점과 뭐 예. 위기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강점은 뭘까요? 일단 뭐 패스 플레이가 강화됐다. 그 아하. 테나우식 축구를 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포석을 마련했다. 아무래도 테나 감독이 좀 이제 패스 축구를 좀 하니까. 패스 앤 무브죠. 그 에릭센 같은 친구도 그 들어왔고. 에릭센 왔고, 그리고 또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죠. 중요한 역할. 왼발잡이 센터백. 그리고 또 이제 말라시아도 상당히 패스 같은 것도 괜찮게 하는 선수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놓았다. 그리고 또 프레드도 테나 감독 밑에서는 조금 더 주고받고 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예전보다 좀 나아진 모습들 보여줬고, 산초도 많이 살아났고, 그래서 프리시즌에 주고받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 산초가 하던 거잖아요. 그렇지, 제이든 산초가 그런 이제 롤이었는데 약간 그 전에는 좀 잘 안 풀렸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제이든 산초를 맨유 이전 감독들은 돌파를 시켰죠. 개인기를 부리게 했는데 아하. 원래 그런 거에는 좀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죠. 사실 제이든 산초는 풀백을 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풀백이 올라왔을 때 같이 조합 플레이하거나 주고받을 때 좋은데 혼자 그냥 솔로 플레이를 시키는 게 잘 안 됐었다. 하키미와 주고받는 게 좋았었고, 또 홀란드와 주고받는 게 좋았었고, 이렇게 누구와 페어를 이룰 때 빛을 발하는 선수죠. 페어를 이룰 때. 영리하고 페어리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4-3-3 느낌이 맨유의 이번에 주 포메이션? 그러면 패스 플레이 뭐 에릭센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에릭센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어떻게 공존시켜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부페를 베스트 11을 내보내고 에릭센을 조금 교체용으로 많이 사용할 거라고 보긴 해요. 현재로서는. 왜냐면은 아무래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이제 약팀들하고의 경기에서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아하. 이렇게도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부페 에릭센을 동시에 쓰면서. 야, 그럼 볼줄은 예. 좋겠네. 뭐 수비에 대한 예. 부담감이 생기겠죠. 이게 원래 제가 세 번째 강점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뭐 세 번째 강점으로 예. 한번 얘기해 보죠. 중원의 유연성이 늘어났다라는 거. 아, 또 하나의 강점이 이제 이렇게 예. 미드필더를 이렇게 역삼각형도 가능하고 정삼각형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조합도 다양하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뭐 맥토미니가 패스 플레이를 기대만큼 못 해준다. 어. 만약에 그가 그 수준을 못 맞춰준다. 테나가 감독이 어쨌건 간에 패스 플레이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요구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여차하면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가도 되죠. 아, 수비적으로. 예. 아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서던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이 음. 선수도 패스를 잘하는 선수니까 음. 예,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에 뭐 이제 다른 선수들을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린델레프라던가 메가이어라던가 뭐 오케이. 아니면 바란이 원래 왼쪽에 지난 시즌 많이 섰었죠. 예,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패스 플레이 하나 뽑아줬고 미드필더의 어떤 유연성 또 하나 뽑아줬는데 또 하나 네. 있으면 뭐 있을까요? 강점. 왼쪽 풀백이요. 왼쪽 풀백 말라시아가 네. 아무래도 보강됐으니까. 네, 말라시아도 보강됐고 루크쇼도 확실히 테나 감독이랑 더 잘 맞는 느낌이다. 풀 시즌의 폼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확실하게 강화됐다. 지금 뭐 텔레스가 거의 미드필더로 쓰이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정도니까. 아, 양쪽으로도 그렇고. 예. 자, 좋습니다. 강점은 그렇게 한번 세 가지 좀 정리해봤고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호날두 리스크를 포함한 공격. 아, 그렇지. 예. 약간 공격의 숫자나 파괴력이 예. 어떨까에 대한 예. 또 호날두가 또 어떻게 될지 아직도 예. 막 이적들 문제들이 시끄러우니까. 일단은 호날두가 복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카노전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호날두가 그 경기에서도 뭐 45분 뛰고 나갔다라고 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왜 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냥 나가버렸다며. SNS에다가는 킹이 일요일에 돌아온다 이런 글도 적었고요. 그리고 떠나자마자 뛰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다 이런 글도 올렸거든요. SNS에선 그랬는데 실제 행동은 좀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것 얘기들이 때문에 많아요. 메뉴 쪽 난리 났던데 또 팬들은. 예. 뭐야? 뭐 일단 팀에 결합했으면 좀 이게 집중해야지. 또 그냥 자기 한다고 나가버리고 막. 그리고 바이카노전에 봤는데요. 호날두가 안데르송 놀이했어요. 진짜? 백패스 주고 백패스 주고 백패스 주고 이거 그 디키타카라고 하잖아요. 그 디키타카. 유명했던 예 그거 했어요. 호날두가. 약간 그가 받으면 바로 뒤로 주고 받으면 바로 뒤로 주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렇게 저거 시위하는 거 아니야? 나가고 싶다고? 모르겠어요. 여하튼 호날두 리스크 포함을 한 예. 이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포함을 한 공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안토니도 영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안토니 영입이 안 네. 되면서 지금 뭐 산초, 음. 레시포드, 엘랑가 그 뒤가 뭐가 없어요. 아하. 예, 그럼 뭐 아마드 트라우레 나와야 되고 막 이럴 판이에요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산초가 빠지니까 확실히 공격의 동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초에 대한 의존도도 지금 우선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마샬이 초반에 반짝반짝하긴 했었지만은 마샬 안 돼. 예. 어쨌건 뭐 그렇다는 거죠. 반짝만 한 거고. 자, 그럼 또 하나는 아까 왼쪽 풀백을 강점으로 잡았는데 오른쪽 풀백은 약간 좀 고민되지 않을까? 달로가 잘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프리시즌에. 예, 달로는 그래서 뭐 잘 맞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문제는 달로 백업이 누가 있냐. 그리고 달로도 솔직히 말하면은 과거의 맨유였다면은 맨유급 선수라고 보기에는 살짝 아쉬운 선수잖아요. 이 달로조차 근데 완비사카가 지금 거의 전력 끝났지, 외처럼 끝났지. 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은 오른쪽 태클 코치 시키면 안 될까? 완비사카는? 선수한테 태클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른쪽 풀백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또 예. 하나 뭘 한번 또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약간 그리고- 문제점. 나는 약간 대야도 예, 리스크. 그죠. 대야가 왜냐하면 이 후방 빌드업을 많이 시킬 텐데 테나가 네. 약간 발이 그러니까 대야가 이런 건 좀 잘할지 몰라도 발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발을 잘 못 써요. 그치? 그리고 대야는 대부분의 볼 처리들을 롱패스로 해요. 그렇지. 롱킥으로. 실제 대야가 한 경기에서 모든 킥을 다 롱킥으로 처리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국가대표 소집할 때 네. 발을 잘 맞아요. 쓰는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우나이 시모니라던가 그래. 아니면 이제 브라이턴 골키퍼라던가 이런 선수도 이제 쓰고 있죠 현재. 그러니까 대야가 막 선방이나 이름 가분도 많은데 오히려 대야가 안 뽑히고 막 이런 네.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프리시즌에 숏패스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해요. 하고 있고 또 한 번 롱패스 했을 때 테나가 아주 욕을 했거든요. 그게 찍혀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예,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대야는 그렇게 발밑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람이 쉽게 바뀔지 난 모르겠는데 사람 안 바뀌던데. 그리고 약간 프랭키 대용이 영입 안 된 것도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 맥토미니가 패스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중원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맥토미니를 쓸 수밖에 없지만은 이 자리에 대용이었으면은 그랬으면 더더욱 테나의 축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장점과 위험 요소를 한번 정리해봤고 난 테나는 말이죠. 예. 기대이자 좀 지켜봐야 되는 이 두 그렇죠. 가지가 공존한다고 봐요. 예. 그죠? 예. 테나가 와서 맨유를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맨유 팬들의 예. 또 기대이지만 또 이렇게 맨유라고 하는 또 메가 클럽을 잡아서 또 어떻게 할까? 예. 아약스 때는 잘해줬지만. 예. 일단 그래도 맨유 보드진들이 테나가 원하는 대로 영입들을 해주긴 했어요. 지금 영입한 선수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영입한 선수들 몇몇은 딱 테나의 감독한테 맞춤형으로 해준 거거든요. 아하. 단기적인 플랜하에서 팀을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는 거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긴 하지만은 오케이. 기존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음. 스타 플레이어들 중에 호날두가 가장 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런 선수들을 얼마나 관리를 해줄 수 있느냐. 당장 바이에른맨이 나게스만도 얼마나 천재 소리 들었고 그동안 계속 성공만 해왔잖아요. 나게스만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도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데스리가 우승을 했으니까 하지만은 선수 관리에서는 조금 문제를 드러냈거든요. 그렇지. 특히 레반도프스키와 마차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큰 친구들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지는 조금 봐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해본 경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도 있지만 어떨까? 네.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이게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잘 될 때는 문제 없이 선수들이 지시를 따르거든요. 근데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말 안 들으니까. 원래 리더십의 핵심은 예. 잘 될 때는 리더십 그러니까요. 필요 없어. 랑릭도 잘 나갔을 때 선수들 압박 잘해줬어요. 근데 그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왜 뛰기만 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그래요. 예,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맞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예 말 안 듣더라고 하잖아요. 자, 맨유가 지난 시즌 이제 6위 챔스 진출에 실패했는데 예. 맨유의 새 시즌의 성적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예언. 저는 이번 시즌도 맨유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챔스권은 좀 어렵다. 예, 그냥 저는 이번 시즌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 테나우 축구를 이식시킬지와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주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맞는 얘기긴 하는데 그 어떻게 들리냐면 저 결과는 기대하지 마. 챔피언스리그는 왜냐면 아스날하고 토트넘이 너무 보강을 잘했어요. 그 두 팀이. 그렇기 때문에 챔스권은 좀 어렵고 이번 시즌은 어떤 성적도 성적이지만 테나의 축구가 얼마큼 잘 중장기적으로 안착하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제발 빨리 감독 경질하지 말아라. 맞아. 그리고 예. 저기 그 폴 스콜스나 게리 네빌 친구들도 예, 입도 그러니까요. 조금 기다려줘라. 그래. 그래서 여기도 보강하고 여기도 보강하고 여기도 보강하면은 그러면 그때 평가하라. 이 세 부분 보강하고 나서. 그럼 맨유의 최종 성적은 콕 집진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위, 7위, 뭐 5, 6위 정도. 5, 6위 정도 유로파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호날두가 깽판을 치면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진짜. 이게 어딜 너무 튈지 변수가 몰라. 커요. 맞아, 이 변수가. 맞아. 네, 지난 시즌 정도만 해줘도 호날두가 깽판만 안 치면은 5, 6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챔스는 어려워도.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 맨유. 네. 네.